하이 친구들. 자, 우리 이번에는 행복에 대해서, 그죠? 어디냐? 행복, 행복. 선생님 강의를 좀 들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 선생님 글씨를 되게 못 써요. 미안. 한서는 괜찮아. 네, 근데 이거 손글씨를 너무 못 써. 아, 나. 잘 듣고 쓰세요. 네. 자, 행복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뭐야? 불행해졌어요. 이렇게. 아, 짜증나. 행복 너무한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행복을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팁. 여러분들이 팁은 뭐냐면 간소화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든 그치 사람 이름이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정 언어들이 나와. 맞지? 고정 언어들이 나와. 그걸로 머릿속을 먼저 기준을 잡아놔야 돼.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준 문제 중에 왜 이게 학교 선생님이 안 가르친 내용도 있어. 그런 건 버리면 돼. 알았어? 그래서 간소화할 때 뭐가 되는 거야? 1번이 시대가 나오겠죠. 시대.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아, 동양이야? 그 다음에 서양이야. 이렇게 나오죠. 동양은 뭐지? 세 명밖에 없네? 그렇지. 유, 불, 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유교, 불교, 도교가 이렇게 나와. 그치? 유교에서는 뭐야? 인. 가장 중요한 건 인. 맞지? 그래서 인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수양해야 돼. 계속 갈고 닦아야 돼. 그거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아, 맹자. 그죠? 맹자가, 무황산, 무항심 이런 정도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덕을 베풀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인, 수양, 덕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요게 유교야. 그래서 맹자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아, 돈만 있으면 덕이 생겨, 인이 생겨. 이거 아니죠? 네. 돈이 있는 상태에서 뭐야? 지속적으로 수양해야 돼. 덕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선 인이 바탕이 있어야지. 되겠니? 자, 불교는 뭐야? 해탈. 고통. 그러니까 고통이 먼저겠지.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스러워 이걸 해탈해야 돼. 중생을 구원해야 돼. 이런 내용. 도교는 뭐야? 자연, 그다음에 무위자연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요 정도가 이제 동양이야. 됐어. 그다음에 이제 서양은 고대. 그치?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 아저씨 이렇게 되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뭐야? 행복은 최고선. 맞죠? 그것으로 목적. 그다음에 탁월성. 그리고 뭐야? 덕 이렇게 돼. 됐지? 응. 그래서 요 덕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두 개가 뭐야? 결국 나눠준다는 거야. 베푼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지나서 뭐야? 헬레니즘 나오죠? 헬레니즘 나오면서 헬레니즘 시대에는 뭐가 됐냐? 전쟁이 없는 상태. 그치? 전쟁이 없이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거. 그런데 두 가명이 나타난데 누구야? 스토아 그다음 뭐야? 에피쿠로스. 그치? 그래서 스토아파가 뭐야? 정념. 이렇게. 음. 에피쿠로스가 뭐니? 아타락시아.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나오면 뭐가 되는 거냐? 뭐야? 고통과 쾌락이란 단어가 기본적으로 나와야지. 근데 이 고통과 쾌락이 뒤에 누구랑 연결돼? 공리주의랑 연결되는 거야. 그쵸? 네. 그래서, 음, 뭐, 고통과 쾌락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소극적, 쾌락이겠죠? 이런 정도를 바라는 거야, 이렇게. 음. 그래서 뭐죠? 요거는 좀 우선 지우고 네, 스토아파는 금욕주의죠. 여기가 금욕주의. 그래서 욕구를 줄이자 이런 거지. 그래서 뭐야? 여기도 결국은 자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아파테이아. 음. 아파테이아. 그치? 아파테이아가 나와서 뭐야? 정념에서 초연한 상태. 초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 지나면 뭐가 되는 거야? 중세 시대죠? 중세 시대는 뭐야? 아, 신을 믿는 거죠. 신을 믿는 거야. 그죠? 그럼 이성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중세 이후에 누가 나타나는 거지? 그치? 누구야? 벤담이라고 하는 공리주의와, 그치? 그 다음에 칸트가 나오지. 칸트는 뭐야? 정언, 명령.
뭐라 그랬죠? 의무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의무론은 기본적으로 뭐지? 아, 동기주의.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공리주의는 뭐지? 아, 쾌가. 맞지? 쾌가 불쾌보다 더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랑 이 쾌락 고통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다만 여기서 핵심 뭐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그치? 사회 행복, 사회 윤리 개념으로 넘어가는 게 벤담이죠. 물론 밀도 나와. 근데 뭐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개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겠죠. 음, 잠깐만 보자. 네. 그치? 그래서 여기 특히 스토아, 맞죠? 그래서 여기 정념에서 초연한 상태죠. 요런 단어. 그치? 요것만 조금, 해주면 괜찮아. 그 다음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라 그랬어. 스토아 에피쿠로스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그치? 이제, 요 정도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은 뭐 하는 거냐면, 아,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런 멘트가, 그지? 이런 거에 해당하는구나. 정도.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 뭐 처음 보는 키케로 이런 애가 나와서 그지? 예, 키케로는 이제 로마 사람인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선생님 주는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 뭐 학교 선생님이랑 꼭 다 맞진 않을 수 있어. 그럴 때는 뭐야? 학교에서 좀 들어본 것 같아. 그럼 외우시고 학교에서 안 해줬어. 그럼 안 봐도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씩 보면 이런 거죠. 문항당 1점 이런 거 나오지. 뒤에 보면 뭐가 문항당 2점짜리도 있어. 그지? 그런 거 실수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체크하면 되죠. 행복에 대한 정의는 가치관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죠. 그 얘가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 충분한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맞겠죠. 이런 거. 특히 이렇게 3번 선지 체크해 두시고, 뭐야. 주거, 소득, 고용, 교육, 건강, 환경은 객관적 기준이다. 맞겠죠?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뭔가 나열할 때 여기 하나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여기 갑자기, 고용 이런 거 지우고, 만족 이런 거 써놓는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제, 틀렸겠죠? 자, 객관적 기준은 시대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할 수는 없겠지. 그치? 그다음 행복은 발생한다. 요거는 이제 안 배웠겠지만 그냥 그렇구나 알아두면 돼. 우리가 지금 연습하잖아. 그지? 자, 아리스토텔은 행복이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된다. 그럴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는 맞는 거니까 틀려. 그치? 그래서 맞는 게, 어디냐?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맞아서 3점. 1번에 2번. 그치? 됐습니까? 자, 2번도 딱 보자. 행복의 의미를 분석한 거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여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인이니까 인이라는 단어는 오직 유교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유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다음 을 보면 행복의 삶은 궁극적 목적이고 탐된 행복 이성을 탁월하게 만든다. 탁월 단어가 나오면 뭐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 동서양이 묶인 거야. 되겠지? 자, 진정한 행복은 그죠? 인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맞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은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난 마음 상태 이런 거는 안 나와. 고통과 번뇌야. 그럼 이건 뭐야? 불교야. 그치? 틀린 거. 자, 행복은 쾌락을 위한 수단이자 목적 그 자체다. 여기서가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야. 목적 그 자체는 오케이야. 맞는 거지. 근데 뭐가 되는 거야? 쾌락을 위한 수단이자 여기가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선지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자, 그다음에 진정한 행복은 덕에 따른 행동. 이게 뭐야? 똑같은 거야. 아까 설명했죠? 덕과 덕이 연결되는 거야. 그지? 맞는 거. 갑을 지속적인 자기 성찰은 인격 완성과 행복한 삶의 계획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학자는 당연하게 얘기해 이런 걸.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고르는 거 어렵지 않겠죠? 자, 이제 졸면 안 돼. 자, 두 문제 풀었는데 존다고? 행복은 그런 곳이야. 응? 뭐 그럴 수 있죠. 자, 사이버 학습을 한대요. 그지? 자, 이와 관련된 거 헬레니즘 시대 핵심 뭐가 되는 거야? 전쟁이 마구 일어나니까 전쟁만 없으면 좋겠어. 불안감이 없으면 좋겠어. 끝. 중세 시대는 뭐야? 신탁이죠. 그치? 자,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강조한다는 뭐야? 어, 근대죠. 근대.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 중세 시대에 다 해당되지 않아요. 자, 감안하는 시대상을 고려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헬레니즘 시대의 행복은 뭔데? 전쟁이 너무 많았어. 그다음 중세 시대의 행복은 뭐야? 아, 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물리적 풍요를 행복의 기준으로 생각하지는 않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니은만 맞겠다.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판단. 요 4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게 신유형의 문제들이야. 그지?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봐. 출발 지점 A래. 여기에 시작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진술은 가나다라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A에서 뭐가 되는 거야? 가진술을 보는 거지. 가를 봐. 헬레니즘 시대는 마음의 평온함이 행복의 기념이야. 평온해. 오, 맞아, 맞아, 맞아. 오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오면은 뭐라 그랬어? 그치? 어딨냐? 오르면 실선으로. 그 다음에 틀리면 점선이래. 실선이 뭐야? 요거. 점선이 요거지. 그치? 자, 실선이니까 B로 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A에서 어디로 갔어? 처음에 해서 B로 갔겠지. B.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A에서 B로 갔다고 했는데, 선지 보니까 A부터 시작하는 게 없지. 그렇지. 여기는 시작점이니까 지운 거야. 그러니까 B로 간 거야. 그치? 자, 그럼 B에서 뭐야? 2번. 나가 되겠지. 중세시대는 자유와 평등의 보장? 자유와 평등의 보장은 근대겠지. 그러니까 아니오가 되는 거야. 아니오면 점선이니까 A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A, 이렇게. 이제 문제 이해되죠? 그 A 간 다음에 뭐야? 다를 보는 거야. 그리스에서는 신의 구원이다. 구원은 뭐야? 중세 시대죠? 그러니까 아니오 어디로 가? 띵띵띵띵띵 뒤로 가네. 그렇지? 뒤로 가. 그다음 마지막 중국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자율성 가능하겠니?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니오니까 C로 가겠네. 이렇게. 이제 이해되죠? 이런 문제? 네. 그래서 문제 구조가 좀 독특해. 그러면 내용이 쉬워요.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조금 더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치? 4번에? 네. 2번 됐고, 그 다음에 보자. 이거 30문제인데 어떻게 다 풀지? 몇 개 스킵할게. 몇 개 스킵해야지. 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있죠. 소로 이제, 요거는 그냥 맞는 거. 여러분들 그냥, 배우는 애들이 있고, 안 배우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어. 그러면 됐어? 넘어가도 돼. 알겠지? 그래서, 뭐냐? 그치? 맞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거 보죠. 자, 요런 거 있잖아. 봐봐.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건강, 자유, 종교 등의 물질적 가치, 요게 틀리는 거지. 그치? 요게 너무 쉽게 보이니까 이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나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관계적 가치 언급하나 이거 더 많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맞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맞는 거니까 소로를 몰랐다고 해서 뭐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책을 한번 더 봐. 책을 봤는데 소로가 나왔어. 그럼 이 선지 외우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응. 그리고 읽어보면 당연히 맞는 말 하잖아. 그럼 당연히 맞는 거야. 자, 6번 봅시다. 네. 자, 6번도 이렇게 계산 문제죠. 그래서 여기는 뭐야? 2점씩이지, 2점씩. 나 머리만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 하여튼 2점씩이야. 그지? 자, 질 높은 정주 환경은 쾌적한 주거만을 설명하는 건 아니죠. 정주 환경은 뭐야? 주거와 주변의 환경, 자연 이런 거 다 같이 해서 뭐야? 정주 환경이라고 하는 거야. 문화, 사회, 그다음 뭐야? 자연 환경까지 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니까. 자, 국가는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복지제는 당연히 맞겠죠. 그다음 눈부신 경제 성장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야 된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X가 맞겠지? 자, 그 다음, 이거 맞다고 해야지. 도덕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사고, 감정, 선하게 살고 하는 의지. 맞겠죠? 네. 그래서 이건 틀렸고, 이거 틀렸다 해야지. 행복은 스스로 갖고 나가는 동시에 사회적 지원이 받으면 당연하지 않겠니? 이렇게. 그래서 이제 6점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 맞죠?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요것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빠르게 빠르게. 그치? 각각 1점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이제 이 1번 선지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중에 우선, 살짝 틀리는 애들이 있다면 요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뭐 때문이야? 동양에서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그치? 도덕, 잡아.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는 이렇게 개념 하나에, 쉽게 말하면 정적인 언어야? 동적인 언어야? 이거야, 이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게, 연필이야? 운동이야? 이렇게 묻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그러니까 도덕은 정적인, 움직이지 않는 개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선택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수양이란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야. 동적인 거잖아. 수양하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그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뭔을 신어? 예를?
여러분들이 인의해지니까 얘도 맞지 않나? 근데 여기에 핵심은 인이에요, 인. 음. 그래서 이제 외워두세요, 그냥. 네, 인이고. 불교에서는 맞죠? 중생을 구제하는 해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네. 음. 참 도교에서는 맞지? 쾌락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보진 않겠죠. 자연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1점 맞나? 맞죠? 네. 됐어요? 자, 8번 봅시다. 자, 이런 거 있죠. 물 나와. 그리고 도가 나와. 그럼 도가네. 이렇게. 뭐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물 나와. 그럼 자연이니까. 그지? 네. 삶의 태도 봅시다. 뭐 그러면 유교니까 틀렸고. 탐욕, 해탈, 이건 불교네. 도를 가지고 삼아, 맞죠? 물질 문명의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아, 여기서 애매한 거야. 그지? 도를 담아서 물질 문명이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치? 무의자연인지랑 덜어내자는 거야. 그치?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무지하고 무욕한 거. 아, 이게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는 이거 맞는데 물질 문명의 발전을 도모 삼아 좀 애매한데 밑에 거 한번 풀어볼까? 소거해야지.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이거 맞는 것 같아. 무지하고 무욕 요거는 맞는데 무지? 야 이씨 무지는 그 무식한 거 아니냐? 아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무지는 이게 지식을 덜어냄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가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 많이 알면 고통스러워.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이 아는 게 자연에서 좀 뭔가 벗어나고 왜곡돼 보여. 그래서 너무 많이 아는 걸 덜어냈으면 좋겠어. 멍청해지라는 얘기는 아니야.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는 거. 그래서 요거 맞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 여기는 맞겠죠. 그래서 무지 무욕. 오케이? 이해하셔야 돼. 뭐 이거는 내세니까 네 존재할 수 없겠죠. 내세는 불교죠. 네. 그래서 내세라는 단어 나오면 불교예요. 기본 베이스. 됐고.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자, 9번도 보시면, 봐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먼 곳에 살고 있는 벗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찾아와 주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치? 그럼 뭐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봐봐. 동양사상인데 우리가 뭐야? 유불도잖아. 그러니까, 불교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친구가 오면 좋은 거 아니야? 응. 그치? 그러니까 벗이 왔어. 여기서 갑자기 벗?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아니지. 동양사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유교예요. 그래서 유교의 덕이 있잖아. 베푸는 거.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에 베푸는 거. 되겠죠? 물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럼 자연이죠? 그러면 도가가 되겠지. 그래서 공자, 노자 맞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가나는 나라는 의식을 버리고 해탈? 그럼 불교니까 틀렸지. 가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하는 것을 지향한다. 맞아요? 음. 그다음 수부, 강령, 유독, 가상 이것도 맞아요. 외우세요. 그래서 수가 뭐야? 장수. 어. 오래 살아 이렇게 돼. 오래 사는 거 수, 부. 돈 많이 버세요. 강령. 강령하는 거 뭐야? 건강하세요 라는 거. 유호덕. 덕을 베푸세요. 그치? 그다음 고종명. 그러니까 죽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하지 말고 죽으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고정명은 깨끗하게 죽으세요. 뭐 이런 거든. 그러니까 요 5개가 유교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9번에 5번인가? 맞죠? 네. 자, 이제 10번 봅시다. 무위 나왔네. 과욕이 없다. 맞지? 도가네요. 맞죠? 도가. 그래서 무위라는 말이 나오면 도가야. 근데 자연이란 말이 나오면 알겠어? 자연이란 말이 나오면 누구야? 도가인가? 누구야? 스토아인가? 이거 고민은 해줘야지. 이거 고민해줘야 돼. 근데 문제에서 동양이래 그럼 도가, 서양이래 그러면 스토아가 되는 거야. 자연이라는 게. 알겠지? 자,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럼 해탈, 뭐 볼 거 없죠? 네. 그 다음에 자연의 질서에서 인위적 도덕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돼요. 맞죠? 뭐 끝났고. 통치자는 생업을 제정해 주어 민생 안정을, 왕도 정치, 이거 유교죠, 유교. 이렇게. 그치? 모르겠어? 왜요? 네.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다. 뭐, 쭉쭉 갑니다. 자, 이런 것도, 자, 가불병, 사상가들 입장을 나의 표로 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가불병부터만 정리만 잘하면 되겠지. 근데 동양 사상가래. 그럼 3명이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쉽겠죠. 네. 자, 보면,
어, 어딨어? 하늘로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함량하고, 보존하고 함량해야 돼. 잘 봐. 모를 수 있어. 그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함량해야 돼. 하늘로부터? 이거 유교예요. 모르지만, 자꾸 한번 알아야 되겠지. 자연, 도가네? 불성, 불교네? 어렵진 않죠? 그래서 여기가 유, 도, 불이 되네? 이렇게 되지. 그쵸? 그래서 11번 보시면, A, A에서 얘가 나와야 된대. 그죠? 그러니까 A에서는 뭐야? 가나 다 모두 가불병 모두가 예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수양을 통해 타고난 본성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수양을 맞죠? 통해 본성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입니까? 맞는 거? 야, 얘인가? 이거 유교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쵸?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꽤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잘 봐봐. 몸과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맞죠? 정진해야 돼. 타고난 본성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이냐, 이거죠. 이 타고난 본성이 뭐야? 유불도에서 각각 다르게 말할 뿐이지만 같은 거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B. B에서 뭐야? 유교는 예고, 나머지는 아니오여야 되네? 맞지? 도덕성을 완전히 실현하여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열반의 경지인가요? 그렇죠. 되겠니? 열반이 뭘까? 불교예요. 오케이? 열반이니까 요거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X. 인위적 행동, C니까 맞죠? 도교는 맞지만 불교는 아니오가 나와야 돼. 행동이 타고난 본성을 해치는 것입니까? 맞지? 인위적 행동은 타고난 행동을, 본성을 해치는 거죠. 자연에서 위반된 거죠. 그래서 도교는 맞고 불교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인위적 행동을 해도 돼. 왜? 해탈하기 위해서. 수양도 해야 돼. 그 다음 중생들도 구제해야 돼. 그 인위적 행동인 거. 됐지? 자, 그 다음에 D. 불교의 인. 의 덕목 말도 안 되죠. 아니오가 나와야 되는데, 그쵸? 얘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고통에서 보는 해탈이냐? 그쵸? 이 어디였냐? A, B, C, D. E가 없는데? 이 어디 갔냐? 내 눈에 안 보이는 거냐? 너희들 눈에도 안 보이냐? 미안해요. 네. 없네요. 그냥 그런다 해.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불교니까. 여기 E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됐지? 자, 그 다음 12번. 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지만 아마 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요거 살짝, 그치? 요거 살짝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벗어난 건 맞아요. 예, 근데 조금 알아두면 그래도 나쁘진 않을 거야. 자, 보세요. 가불의 입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이 나왔어, 신. 여러분, 신. 신 나오면 무조건 중세야. 지금 봐봐. 동양에서 신이란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동양은 기본적으로 신이란 단어를 안 써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이야. 근데 신이란 단어가 서양에서 어디 나와? 중세밖에 안 나와. 그치? 혼란에 빠져 우리에게 각각의 소명을 지정하였어요. 그러니까 신이 태서가 너는 태어나서부터 선생님을 해라. 어, 너는 태어나서부터 목수가 되어라. 너는 태어나서부터 왕이 되어라. 이게 소명이에요. 맞지? 신의 축복에 의해 양육되고 우리는 노동도 신의 축복에 의해서 번창된다. 신이지, 신. 신에서 핵심적인 건 뭐야? 구원이겠죠, 구원. 구원 받는 거야. 근데 이 구원이 언제 받아? 언제 받아? 구원이 죽고 나서 받아. 살아있을 때는 신이 시키는 행동을 그냥 차근차근 열심히 하면 돼, 우리는. 오케이?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죽어서 천국 가. 이게 뭐야? 구원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니에지가 나오니까 이건 유교겠네. 이렇게 돼 있어.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A가 갑이 이제, 중세고, 그 다음에 을이 유교죠. 이렇게. 그러면 A, 행복한 실현은 내세가 뭐야? 죽은 후야. 죽은 후에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맞는 거지. 중세는 맞는 거고 유교는 아니오겠지. 그치? 응. 맞죠? 응. 자, 그다음. 응. B. 행복을 위해 주어진 직업 활동을 성실히 해야 되는 거. 이거 맞죠? 소명이니까. 너는 이거 해. 그 직업에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 자, 그다음 이런 거 조심하세요. C. 유교잖아. 개인의 경제적 생활이 안정되면 도덕적 마음이 완성되는가? 요게 좀 어려운 거야. 경제적 안정이, 생활이 안정되면 이거는 뭐야? 맹자, 유황산, 유황심에서 나왔지.
돈이 필요해. 근데 뭐야? 도덕적 완성이 마음성이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경제적 생활이 안정이 되면, 맞지? 도덕적 마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수양해야 된다. 완성이 되는가가 아니야.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왔으면 괜찮아. 그치? 이렇게 문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는 실현하기 위해, 그치? 개인의 노력보다 사회의 노력이 더 중요한가? 그치? 근데 사회 노력보다는 개인, 뭐라 그랬어? 수양이라 그랬잖아, 수양. 응, 우리 스스로가 경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기본 강의할 때 뭐라고 했어? 그 공자의 유교가, 그치? 우리 동양을 지배한 이유가 뭐야? 왕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냥 타고난 대로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 다른 거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개인의 수양, 왕에 대한 존중. 그래서 뭐야? 저항할 수 없는 마음을 길러주는 거야. 네,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봅시다. 자, 행복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 아저씨예요. 그치? 그래서 이 보면 뭐야? 궁극의 목적은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됐네요. 13번에 3번. 다른 거는 볼 게 없죠. 자, 여기 보면 최대다수 최대행복 공리주의. 그치? 이런 거 있죠? 인간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은 뭐야? 이거 칸트. 어떤 법칙 이런 거 나오면 여기서 정언 명령, 법칙, 이렇게 선의지 이런 거 나오면 칸트. 그래서 육체의 고통이 없고 고통이라는 거 나오고 평온하대. 맞지? 그러면 에피쿠로스. 정념에서 초연하대. 그건 뭐야? 스토아. 이렇게 나는 거. 됐죠?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14번 봅시다. 음. 자, 쾌락과 고통이 나왔어. 쾌락과 고통이 나오면 두 명이야. 에피쿠로스냐? 공리주의. 그치?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지시하고 또 우리는 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쾌락과 고통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건 공리주의가 되는 거야. 벤담. 자, 그 다음에 정념에서 벗지 않는다. 무스토하니까 버리고 최대다 최대 행복이다. 이건 정답. 그치? 그 다음에 인간이 이성적 활동을 하는 상태다. 아리스토텔레스. 육체의 고통 없이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이야. 맞지? 이건 뭐야? 에피쿠로스. 요거 조금 어렵죠.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관해 만족하는 것말로 행복이다. 이걸 이제 칸트라고 나와 있는데 살짝 여러분들이 배우기는 조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봐봐.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관해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칸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칸트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순수한 도덕을 바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정언명령. 내 마음속에, 저거 도와줘야 돼.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 저거 도와줘야 돼. 무슨 얘기야? 내가 뭔가를 맞지? 동기. 순수한 도덕의 동기주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국가한테 뭐 해줘. 이게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 정도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이 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요 정도 이제 봤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요 표에서 잘못된 게 중세가 요렇게 넘어가야 돼요. 요건 잘못됐어. 미안해. 고대 그리스 다음에 중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 다음에 헬레니즘이 나오고 그리고 중세가 나온 다음에 근대로 넘어오죠. 요거 중세가 표시 잘못됐어. 자, 요런 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가비, 스토아, 에피쿠로스, 칸트. 그죠? 가비, 스토아, 에피쿠로스, 칸트. 자, 요 문제가 아마 베스트 문제일 거예요. 이게 베스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런 문제가 아마 중간고사 때 킬러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 갑만의 입장이냐, 갑과 을의 공통된 입장이냐, 맞지? 갑을병의 공통된 입장. 이렇게. 네. 자, 보시면 전쟁과 사회적 혼란에 따른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시했다. 자, 스토아도 맞지? 전쟁이 없는 상태, 불안이 없는 상태를 바랬고, 에피쿠로스도 그런 걸 바랬던 거죠. 근데 스토아만이냐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스토아만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여기잖아. 아니라 여기여야 되는 거지. 됐어? 자, B. 에피크로스만, 맞죠?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이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 에피크로스만의 문제죠. 그 다음, C.
칸트만이잖아. 도덕 법칙이란 실천 이성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율적 명령이야. 맞는 얘기야. D. D는 뭐야? 스토아하고 칸트잖아. 정념에 방해받지 않는 초연한 태도로 자연의 질서를 극복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야. 이건 뭐야? 스토아잖아. 그치? 응, 스토아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 A에 들어갔어야 돼. D는 안 되는 거지. 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선생님들이 많이 내는 문제예요. 되겠어요? 목이 가겠다잉? 어, 음, 힘내요. 행복하지 않다 그랬어요. 행복 배울 때 행복하지 않아요. 네. 예, 어떻게 하겠어? 해야지. 그렇지? 해야 돼. 이겨내. 이겨내. 그래, 행복해져. 고통을 이겨내야 행복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다 쳐. 네. 자, 1번 봅시다. 자, 가불의 사상가다. 맞지? 음. 자,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그죠? 새롭고 무한한 감동과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대. 뭐지, 이 새끼? 그것은 하늘의 밤자기는 별. 막, 아름다워, 그죠? 내 마음속에 도덕 법칙이래. 아유, 그냥 칸트죠. 뭐라 그랬어? 법칙 나오면 칸트야, 그지? 칸트는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우리 칸트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칸트. 이렇게. 저 사람은 뭐다? 결혼을 못했어. 이렇게. 결혼을 못한 불쌍한 사람. 그래서 뭐 때문에 결혼 못했지? 건강이 안 좋아. 이렇게. 그래서 혼자 살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제? 이게 칸트야. 그러니까, 뭐야? 감탄과 존경? 맞지? 하늘에 반짝이는 별. 혼자 사니까 그런 거야. 혼자 살아.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선험적. 요게 나오는 거죠. 아, 우리는, 그치? 꼬마이가 이렇게 돌 던지고 있는데,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 취약 아동. 배운 적이 없는 애들이 착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충격받은 거야. 맞지? 그런 걸 선험적이라 그래. 경험 이전에 우리는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선험적이란 말 때문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정언, 명령, 도덕, 법칙, 그쵸? 법칙, 뭐, 선의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동할 때만이 도덕적 행동이고, 도덕적 행동만을 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칸트가 얘기한 도덕적 행동 오직 미취학 아동만 돼요. 그래서 얘는 이런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됐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인 벤담과 붙었을 때, 5명 살릴 때, 1명 죽이고 5명 살리는 행위를, 알겠어? 벤담, 공리주의는 오케이 하지만, 칸트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됐죠? 뭐 그런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최고선, 맞지? 그 다음 뭐가 나와? 이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치? 자, 갑은 의무를 실천하는 사람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불안 이런 거는 칸트한테 안 나오죠? 을은 행복에 다른 자연 이런 건 안 나오죠? 네. 행복이나 이성의 기능은 맞죠? 이성의 기능은 나왔어,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어느 정도 활용 이러면 안 되죠. 갑과 을은 행복을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이자 궁극적 목적은 뭐야?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당되는 거죠. 그치? 와, 이제 반했어요. 여러분, 이제 반했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씨. 어떻게 하지?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자, 이제 기계적으로 합시다. 자, 욕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불 사상. 이게 문제 볼 때 뭐냐면, 가불 사상가 나오는데 동양에 서양에 없으면, 다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어디 있어? 이성의 힘으로 욕망에 휩쓸리지 않는 평온, 그러니까 스토아가 되겠네. 이렇게. 맞지? 음. 그 다음에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통이 나왔어. 그럼 뭐야? 공리주의랑 에피쿠로스. 그치? 근데 보니까 고통이 없는 상태,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런 게 안 나오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에피쿠로스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스토와 에피쿠로스 이렇게. 그쵸? 예. 그래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돼. 응? 뭐야? C에 해당하는 거, C. 요거죠, C. 네. 에피쿠로스에만 해당되는 거죠. 동등한 대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이거는 칸트예요, 칸트. 아까 얘기했잖아. 사람은 정업 명령을 가지고 누구나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등해.
그치? 근데 이게 칸트에서 한 번 더 나가면 뭐야? 근대가 되겠죠. 결국 근대에서 칸트도 다 공리주의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에요. 뭐가 됐든 이거는 근대적 이성으로 보든지 뭐 칸트로 보든지 뭐야? 공리주의로 봐도 상관없어. 근대적 기본 베이스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아니니까. 이성을 중시하며 절제를 추구한다. 그렇죠. 절제란 단어는 스토아가 되겠죠. 스토아 금육주의니까. 그치? 불안한 속세로부터 떨어지는 삶을 추구한다. 이러니까 살짝 어렵다, 이거. 응, 그치? 불안한 속세로부터 떨어진 삶. 불안 나오면 기본적으로 에피쿠로스는 맞는데, 그치? 속세로부터 떨어지. 이러니까, 속세?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돼? 스토아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쵸? 어. 그래서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를 봐봐. 음. 요거는 이렇게 설명하면은 조금 쉽긴 한데 이게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에피쿠로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탕하게 놀다가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 이제 파티를 좋아하고 막 놀다가 이제 섬으로 어떻게 쫓겨났어. 그래서 섬에 가서 맨날 이제 방탕하게 놀다가 섬에 가서 가난하게 배고프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방탕하게 놀 때는 랍스타 먹는 게 뭐 조개 꺼져 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섬에 가서 혼자 살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 조개를 하나 먹었더니 개 맛있네. 이게 에피쿠로스야.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섬에 가서 속세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네. 살아있는 인간은 원자로 이루어졌다. 요것도 조금 그래.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좋겠다.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자, 살아있는 인간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요거는 에피쿠로스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에피쿠로스 맞아요. 맞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단계에서는 아니고 이제 윤리화 사상이라고 해서 여기서 한 번 더 버전업이 되는 파트를 가야지 배우죠. 조금 나올까 말까 한 정도. 그냥 뭐 그런다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가. 자, 18번 봅시다. 어, 자, 덕이 나왔어. 덕이 나오면 누구야? 유교냐, 아리스토텔레스냐. 오케이? 지성적 덕이고, 풍성적 덕이고, 교육이고, 그죠? 쭉쭉쭉, 보이니까, 뭐,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덕만 나오네? 근데 딱 보니까, 봐봐. 교육이나, 맞지?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수양, 맞지? 이런 거 없지. 그러니까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로 보면 되는 거야, 아리스토, 이렇게. 근데 서양이래. 에이씨, 뭐하러 봤냐? 아리스토텔레스. 네. 네. 그치? 자, 봅시다. 그러면, 어딨냐? 가나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그치? 응답이 모두 옳다고 할 때, 요게 핵심이네요. 모두 옳다고 할 때,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맞는 거이고, 여기는 아니오가 맞는 거여야 되네요. 자, 가해 봅시다. 지성적 덕의 함량을 위해서는 품성적 덕이 필요한가? 요건 여러분 독해력이 쩔어야 되겠네? 그치? 음. 자, 그러면 위로 보세요, 위로. 그쵸? 위로 보시면 덕에는 두 가지가 있대. 지성적 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품성적 덕이래. 그쵸? 자, 지성적 덕은 그 기원과 성장을 주로 교육에 두고 있어. 그쵸? 지성은 뭐야? 배워야 된대. 그치? 자, 품성적 덕은 본성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본성에 반하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습관을 통해서 완성된대요.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걸 이제 독해력이야, 쉽게 봐봐. 그러니까 지성적 덕은 뭐야? 교육이라 그랬지. 그다음 품성적 덕은 습관을 통해 완성된다 그랬지. 그쵸? 그러니까 지성적 덕을 함량하기 위해서는 품성적 덕이 필요한가요? 반대겠죠. 품성적 덕을 위해서라면 뭐가 되는 거야? 지성적 덕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야. 이에 대해서 배워서 습관을 좋게 형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반대로 됐을 때. 그다음에 덕에 대한 참된 알을 갖추어도 악덕을 행할 수 있는가? 그죠? 가죠. 네. 예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덕에 대한 참된함을 갖추어도, 맞지? 악덕을 행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참된 알을 갖췄어. 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어.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악덕을 행할 수 있네? 맞죠? 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습관이 잘못돼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품성적 덕은 이제 중용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거죠. 자, 보면 품성적 덕은 중용의 반복적 실정을 통해서 획득되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으로 다 된다 그랬어. 근데 여기는 아니오가 나와야 되니까 틀린 게 돼. 절도나 질투와 같은 악한 행동과 감정에도 중용이 존재하는가? 맞죠? 이렇게. 어디나 중용은 있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좀 어렵다, 이것도.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요즘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와, 잠깐만.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친구들. 네. 어,
자, 이제 19번부터 갑시다.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네. 보죠. 이거는 그 통합적 관점에서 봤던 문제 유형이긴 한데, 그지? 음, 뭐, 해야죠. 자, 봅시다. 고통과 번뇌 어디 갔어? 고통과 번뇌. 그러니까 이건 불교, 그렇죠? 그래서 갑이 불교가 되는 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 행복을 수단이 아닌 목적이다. 맞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 이렇게. 그 다음 행복은 외부, 어, 상황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은 내면의 자유와 평정심, 부동심, 이게 부동심이거든? 부동심, 이건 뭐야? 스토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토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자꾸 그러니까, 스토아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 거야.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비판이잖아. 그지?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 비판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비판은 뭐다? 내 얘기를 그냥 하면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A하고 F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불교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또 불교가 스토아한테 하는 비판인 거야. 그럼 자기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만물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게, 아니죠. 불교는 뭐야? 연기설, 불교. 불교는 연기설이야. 뭐야?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B와 D. B와 D는 뭐가 되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하는 거지.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기 쉽죠? 이성에 따른 삶을 살아야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간구한다. 이성, 요거 좀 애매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성 있잖아. 그치? 요게 이제 서양이잖아. 이거 여기는 불교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성이 누구한테서 우리가 나오지? 이성이 최고 맞지? 탁월하고 훌륭하고 맞지? 이게 뭐야? 아리스토텔레스죠. 그치? 그래서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불교한테는 이성에 따르는 것을 간과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스토아한테는 못한단 말이야. 이게 음, 우리가 봤지만 뭐냐면 고대 그쵸? 그리스가 있어. 이때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 근데 이때 뭐야? 이 사람이 이성주의가 되는 거야.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뭐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거나 중력을 실천하거나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그리스에서 뭐야? 헬레니즘을 갔죠. 헬레니즘으로 갔을 때도 뭐야? 기본 베이스는 이성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스토아가 나오든, 그다음에 에피쿠로스가 나오든 이성의 베이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성이 갑자기 한번 사라져. 언제야? 중세 시대. 이때 이성이 갑자기 블랭크가 돼. 왜? 신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다 다시 근대로 넘어오면서 뭐가 되는 거야? 이성의 배탕을 둔 뭐야? 우리 자유의지가 좀 더 활성화되는 거야. 그래서 서양 사고는 기본 베이스가 이성이야. 알았죠? 그래서 스토아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돼 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연선리를 따라야 한다. 맞겠죠? 시니까 뭐야? 스토아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하는 뭐야? 정념 지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정념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C2를 보면 C2야. 그치? 스토아가 둘 다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개척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간구한다. 아니, 스토아는 받아줘야지. 그치? 개척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받아줘. 이런 거야. 맞니? 자, 그 다음에 F. 어딨어? 불교가 스토아한테 육체보다는 마음과 관련된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함을 강구한다. 그죠? 육체보다는 마음과 관련된 일에 많은 시간을 해야 돼. 봐봐. 스토아가 육체주의인가? 그냥 운동 빡시게 한번 갑시다. 이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안 된다. 자, 20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는 문제들이 조금 범위가 넓어요.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학교 수업이랑 비교하면서 조금 정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이런 거 있죠. 중용. 그러면 뭐야?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예요. 네.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 건 맞아요. 네. 그냥, 이렇구나 정도 이해하는 문제로 봐도 괜찮아. 그치? 옳지 않은 거 봅시다. 인간의 목적은 행복인가? 맞죠? 이것만 알아도 돼요. 모든 악행은 비자발적인가?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이잖아요. 이성. 이해됐어? 아리스토텔레스 이성이야. 우리 이성을 갖고 있어. 그럼 나쁜 짓도 결국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치? 품성 함량에는 반드시 활동이 따르는가? 맞죠? 예. 그러니까 품성이 뭐예요? 도덕적인 품성을 함량하는 반드시 활동, 뭔가 수양을 하거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지.
교육을 받든지 습관을 형성하든지 알겠죠? 자, 보편적 진리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가? 아니요, 맞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뒤에서 한번 이게 행복과는 좀 상관없는데 이게 진리 있죠, 진리. 진리에 대해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고 뒤에 한번 나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야. 근데 플라톤이 이제 이데아론이라고 해서 좀 신기한 일을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데아가 있고 그다음에 현실이 있는 거야. 근데 이 현실은 이데아를 뭐 한다? 모방한 거야.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진정한 진리는 이데아에 있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이는 모든 것의 본질, 본질이라는 뭐야? 보편적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요런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냥. 그죠? 나쁜 행위와 감정에 대해 중용할 수 있는가? 그쵸? 요거 틀렸죠? 응. 맞죠? 예죠. 아니오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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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응. 아닌가? 맞죠? 나쁜 행위와 감정에 대해 중용할 수 있는가? 그쵸? 아니오죠.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핵심은 요겁니다. 몰랐대, 몰랐대. 그냥, 선생님 저 틀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네. 자, 21번 봅시다. 여기가 이제 아까 방금 설명했던 거. 그치? 요거 있죠. 여기 이데아 나왔어. 이게 플라톤이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이 가르쳤으면 오케이인데 안 가르쳤으면 패스해도 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부동식 나오니까 스토아 정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스토아 정도 알아두시고, 요것도 아리스토텔레스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적절하다는 게 뭐야? 중용이고. 이해됐어? 모자람도 지나치지 않은 적절한 상태. 이런 걸 중용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요거는 21번은 뭐 가볍게 보고 말죠. 네. 그래서 요것만 틀렸다 하고 나머지는 다 맞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공동체 내에서 자신이 맡은 의무와 역할을 수행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했어? 갑이 병에게 맞지? 하는 게 아니야. 스토아학파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 왜? 난 부동심을 갖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네. 근데 지금 내가 왜 그냥 알아도 여기까지는 배울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이 행복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행복과 관련된 코어한 것만 가르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행복에서 좀 더 나가서 이 인물들의 사상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경우가 있어.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 수업이 메인이야. 내가 메인이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좁게 가르쳤다가 안 배워, 뭐지? 넓게 가르치는 선생님 문제를 못 풀잖아. 그러니까 좀 넓게 가르치는 거고. 알겠죠? 자, 22번 봅시다. 자, 너를 모욕하는 것은 뭐 이렇게, 맞지? 사상가 봅시다. 너를 모욕하는 것은 홀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고 있다는 너의 믿음이래. 뭔 소리야? 맞지? 그 누군가 너를 화나게 할 때 너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을 명심하라. 마음의 평온, 스토아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평온, 스토아 이렇게 되는 거지. 탐욕, 맞죠? 보이죠? 쾌락 나왔네? 그러면 에피쿠로스 이렇게 되는 거야. 대신 꼭 기억해. 고통과 쾌락 이런 거 나오면 뭐가 된다? 에피쿠로스냐? 벤담이냐? 공리주의냐를 한번 판단해야지. 알겠어? 응. 그 다음에 뭐야? 평온한 상태, 정념에서 초연한 상태 이런 건 뭐가 되는 거야? 스토아인데 이게 스토아와 에피쿠로스의 공통된 말인가? 전쟁이 없는, 마음이 불안감이 없는 상태 맞지? 요거 정도는 판단해줘야지. 됐어요? 자, 22번 빨리 끝내자. 정념이 초월한 상태 맞겠죠? A니까, 그지? 외부 사건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 된다. 결정론은 에피쿠로스는 아니죠. 네. 어, 그치?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성주의잖아요. 여기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서양 사상 이성 베이스야. 그쵸? 이성이니까 결정돼 있겠니?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결정론이 나타나, 맞지? 이미 결정돼 있다 뭐가 되는 거야? 중세가 돼. 중세. 자, B. 보니까 공통되네. 이성적 사고를 토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맞는 거지. 둘 다 이성 베이스니까.
그다음 C, 진정한 쾌락은 마음이 없는 아파테이아. 이게 틀렸죠. 아타락시아. 그러니까 타락이 들어가면 쾌락주의. 알겠어? 네. 자, 23번 볼까요? 자, 답을 봅시다. 네. 쾌락이 목적이라고 할 때 쾌락 나왔네. 그치? 방탕한 쾌락이 아니고, 불안이 없는 상태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에피쿠로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통스럽도록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여야 돼. 이런 일을 우주 건강을 이끌어주기는 뭐 그냥 고민 없이 스토아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 이런 것도 외우세요. 그냥. 그러니까 고통이 나왔는데 에피쿠로스가 아니잖아. 위에가 에피쿠로스가 딱 됐지. 그러니까 밑에 거는 받아들여야 돼. 무슨 얘기야? 부동심을 얘기하는 거야. 고통스럽더라도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여. 부동심 이렇게 되는 거야. 아파테이아 초연해져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을 봅시다. A. 갑이. 그쵸. 에피쿠로스가 스토어. 에피쿠로스가 스토어한테 하는 말이야. 그치? 비판을. 행복한 삶은 진정한 쾌락을 통해서. 그쵸. 쾌락주의니까 쾌락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면 된다. 됐죠? 자, 24번. 음, 뭐지? 자, 이건 이제 뭐, 학자들이 아니지. 그죠? 생리. 어, 뭐, 그 땅에 생산되는 이익이잖아. 그러니까 경제적 조건이 맞겠지. 그 다음 인심 보니까 도덕적 실천을 통해 공동체 행복을 하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산수. 질 높은 정정을 위한 공간적 조성이 자연적 환경이니까 맞겠죠. 가와 다. 요거 두 개. 그치? 생리하고, 그 다음 뭐야. 산수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환경이 자연 환경이라 그랬잖아. 틀렸죠? 이렇게. 자, 그쵸? 이거 뭐야? 이스털린의, 역설이죠. 네, 그치? 그러니까, 요거지? 고민할 거 없어? 요거, 그지? 돈이 증가하더라도 행복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다. 외워두세요, 그냥. 그래서, 돈, 행복. 그치? 요게 이터널 약성. 그 다음에 소득이 늘어나면 선택할 기회가 많아져 더 자유롭고 건강지고 돈의 영향에는 한계가 없다.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된 입장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야? 5번이겠죠? 둘 다? 일정한 돈은 있어야 된다. 정도. 자, 26.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별표, 네, 그래서, 별표보다는 이제 나가리, 이렇게. 너무 조금 많이 벗어났어. 그런데 국어 실력 정도로 한번 볼 순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요거 이제 국어 실력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근데 아마 시험 범위는 아닐 거야. 오케이? 누군지 몰라도 돼. 뭐 이게, 여기가 이제 슌펜터 이런 건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자, 이제 국어 실력적으로 그냥 한번 이해해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봐보세요. 전 세계 이목이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에 집중되고 있어. 스위스는 정치 문제로부터 자신들의 생활과 미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까지 직접 해. 맞지? 시민 참여로 진정한 행복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직접 민주주의죠. 이를 통해서 뭐 한데?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맞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는 밑에 거 보세요. 자, 민주주의란 인민의 표를 얻는 데 성공한 결과야. 지금 봐봐. 직접 민주주의는 내가 표를 얻나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란 말을 써요. 좀 어려운 말이야.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이게 뭔 말이냐면 투표하는 사람도 시민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되는 것도 시민인 거죠.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직접 민주주의는 대표자가 없다. 이해됩니까, 이제? 대표자가 없어. 직접 민주주의는 오직 뭐냐면 정책 결정이죠. 정책 결정을 시민이 직접 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게 직접 민주주의란 걸 이해하면 돼. 직접 민주주의는 대장이 없어. 형식적인 대장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론상을 배우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뭐야 대장이 없어. 그냥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 하나가 있어. 그 사람은 투표를 뽑지 않아. 보통 직접 민주주의에서 뭐냐면 윤번제 돌아가면서 네가 해 이번 달에는 네가 반장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잖아. 그러면 너희들 반의 반장이 이번 주는 네가 해, 이 다음 주는 네가 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근데 그 반장이 실질적인 힘이 있냐 없냐? 통치는 못해. 왜? 그냥 이번 주에 안건은 이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다수결로 결정됐죠? 그거예요. 끝. 이해돼? 대표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을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민주주의란 인민의 표를 얻는데 성공한 결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공한 결과라는 건 정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야? 대의제. 대의제가 뭐지? 간접민주주의야. 이해되겠어? 대표자를 뽑는. 우리나라가 지금 대의제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특정 개인들에게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는 제도적 정책. 여기서 보세요.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특정 개인들에게 부여하는 방식이야. 이해되니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죠. 인민과 지배라는 용어의 분명한 한계가 무엇이든 간에 민주주의는 인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가 뽑은 대표자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 이해됩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돼. 이게 국어 능력이야. 뭐 그렇대. 뭐 어떻게 하겠어?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게 뭐지? 적절한 거잖아요. 그죠? A 봅시다. 직접민주주의야. 민주주의는 정치가들이 대중의 승인을 얻고자. 대중의 승인 정치가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 B. 공통이래. 국민 주권 및 국민에 의한 지배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 국민 주권 및 국민의 의회 맞죠? 이건 맞죠. 근데 C가 안 돼. 그러니까 을이 안 되는 거야. 맞지? 시민의 역할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자의 역할에 한정돼야 돼. 그쵸? 시민의 역할은 B죠, B. 아니죠. 시민의 역할은 직접 민주주의는 뭐 해야 돼? 정책을 다 결정하는 내가 직접 통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이 유권자의 투표는 선출된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행위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요게 맞는 건데 좀 어렵죠. 유권자의 투표는 선출된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행위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근데 선생님 직접 민주주의인데 정치적 지도자가 왜 나오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의 오류가 맞아요. 정확히 표현한. 알았어요? 직접 민주주의는 대표자가 없어 원래.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정확히 그래.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보세요.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정치 지도자 맞죠? 그러니까 원래 정치 지도자는 이렇게 윤번제를 하든지 뽑을 수는 있는데 알겠어? 정당성을 부여.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내가 날리는 거예요, 진짜 날리는 거. 알았어? 네, 그 정도로 이해합시다. 자, 27번 볼까요? 음. 자, 이것도 뭐 그냥 말장난이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를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 기업 사회적 여건이 필요하대. 주거, 소득, 고용, 수명, 정치, 경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사회적 여건이지. 그지? 근데 등에 객관적인 기준이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야 된다 그랬지? 주거, 소득, 고용, 수명, 정치, 경제 이거 객관적인 건가? 그래 객관적인. 선생님 정치도 객관적인 거예요? 그죠? 객관적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주관적인 건 뭐야? 감정적인 것들. 오케이? 맞는 거. 그 다음에 기업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이거는 헌법 10조 이거는 조금 오버한 건데 학교 선생님이 뭐 교과서에 귀퉁이에서 내면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요. 헌법 10조는 행복 추구권이야. 행복 추구를 얘기하는 거고 인권과 관련된 건 34조.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10조 정도는 알아두면 좋아요. 10조가 행복 추구권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10조가. 네. 그다음 니은 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한 곳이래. 그래서 이거는 맞겠죠? 그 다음에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 요거 오류예요, 오류. 네. 요거 해설을 보면 공직자 선출권은 아니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야. 이거 맞는 거야. 맞는 거.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니을로 보셔야 돼요. 알았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오류가 맞아요. 요거를 이 해설에서는 약간 오버해서 썼어. 그래서 해설을 보면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직자 선출권은 시민의 참여 방법이 아니래. 아니야.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오류가 맞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공직자 선출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걸 선출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맞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어,
살짝 오버했지 않나? 하여튼, 네. 오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28번 봅시다. 자,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거 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네. 여기서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가장 개인 간의 신뢰가 중요하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경제적, 부유함과 행복한 삶을 반드시 잃지 않은 건 아닙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음. 근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5번. 더불어 살 때 좋아요. 근데 가에서 더불어 산다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선택하면 안 돼요. 자, 29번 봅시다. 이것도 뭐, 자, 1인당 GDP가 높을수록 행복 지수도 높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진 않겠죠. 그치? 응. 그래서 지금 요런 나라들, 그죠? 요런 나라들 보면,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 보면, 좀 그래. 뭐야. 돈 많이 버는데 불행하잖아. 그지? 아니죠? 우리나라 인당 GDP, 순위에 비해 행복 지수가 낮죠? 북유럽은 뭐지?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 다음 상위 20%뭐 계산해 보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가 정답이 되는 건 어렵지 않죠. 마지막 다 왔다. 다 왔어. 자, 30번 봅시다. 자, 이건 뭐야? 무항산, 항산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맹자 이렇게. 그치?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는 뭐냐면 주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죠? 어디 있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재해가 생겨도 좋은 뭐지? 사람들을 뽑아 놓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 잘 운영된다 이런 거죠. 끝. 음. 자, 그래서 옳은 것만을 보라고 했죠. 봅시다. 경제적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맹자 그랬죠? 무항산, 무항심. 자, 경제적 상황이 도덕적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맞는 거죠? 자,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은 상관계가 낮다. 이건 당연히 틀렸고. 야당 언론의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보장은 시민의 삶에 밀접하겠죠. 그래서 네, 경위는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안 배운 범위도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난 이거 틀려서 정말 큰일 났어. 이거 아니고, 우리 연습하는 거잖아. 알았어? 그래서 이 문제 풀면서 아까 뭐라 그랬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서양 사상, 그치? 동양 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 단어들, 문장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는 게 좋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복습들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 어떻게 멈추지? 뿅.